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오늘도 목요일 3월 6일이네요. 목요일 정치 라이브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사실은 저희가 밝게 늘 여는 방송입니다만은 밝게 웃을 수 없는 일이 오늘 오전에 이 한반도에서 벌어졌죠. 이 포천에서 폭탄이 민가에 떨어진다? 이거는 사실 상상하기가 힘든 일인데 이런 정말 충격적인 사고가 벌어지면서 이유는 무엇이고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부승찬 의원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또 이분이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좌표를 잘못 찍어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다? 저는 사실 이런 해명이 해명같이 안 들려서 어떤 내용이 좀 보충이 돼야 되는지 부승찬 의원 연결해서 듣고요. 후반전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대변인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 말씀드린 대로 저희 최첨단 시스템으로 부승찬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 약속이 돼 있으니까 한 번에 받으시겠죠? 예,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의원님 박영식입니다. 정치 라이브 시간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미리 저희가 사전에 연락은 드렸었죠? 예, 예, 예. 예, 아이고 지금 이제 조용한 데서 저희 인터뷰를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예, 예. 예, 저희가 핵심만 좀 짚고 가보려고 합니다. 네네. 또 공군 출신이시니까 오늘 경기도 포천에서 공군 전투기가 사고를 냈잖아요. 네. 이거 폭탄이 좌표를 잘못 찍어서 조종사의 실수로 떨어졌다. 지금 예. 이런 개략적인 설명을 일단 시청자분들께 드렸는데 예.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떤 사고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사고인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절차 숙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이제, 조종사가 처치해야 될 상황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좌표 입력부터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좌표 입력, 그 다음에 이제 탑승 후에 조종석에 이제 그런 다운로드,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유관, 뭐 식별, 확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저희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예, 공중전에서 폭탄을 투하하는데 그 예, 좌표를 찍을 때에 확인하는 절차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알기 절차가 쉽게 좀 있죠. 설명해 주시면. 아니 이제 이제 임무가 표적 정보가 나오잖아요. 예, 어떤 목표가 나오고 그 목표가 나오면 그 좌표를 부여합니다. 어느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원 어느 지역 하면 이제 수원역이다 그러면 그 좌표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좌표를 주면 그 조종사가 임무 전에 그 좌표를 입력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비행기가 아닌. 예,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임무 장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뭐 USB 같은 거죠. 거기에 이제 좌표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에 탑승해서 이거를 로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USB를 이제 꼽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꽂고 나서 이제 좌표가 맞는지 틀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임무 이륙을 하는 거죠. 예. 이륙을 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그 좌표에 대해서 확인을 유관으로 합니다. 이게 유도 폭탄이 아니고 무유도 폭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유도를 안 하는 폭탄입니다. 네, 그냥 이제 그냥 버튼 누르면 떨어지는 폭탄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관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표적을 확인하고 이제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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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잘못된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난 시각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 예, 보건데, 10시,
오전 10시 4분에 예. 났다고. 예. 투하를 하고 그리고 공군이 출입 기자단에 알린 게 11시 40분이고 예. 저도 뭐 속보로 이렇게 받은 시간들을 보면 이게 예. 초반에 군이 너무 늑장 파악을 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이제 의혹들도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군인들을 디펜스 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고요. 예. 일단은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실수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계에서 디펜스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육군도 사격장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공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종이 여러 기종이 들어갔거든요. 전투기 기종들이 네. 뭐 여러 가지 뭐 FA-50이라든지 KF-16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기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서 실수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잖아요. 예. 사실은 있고 그다음에 이거가 어느 비행기에서 어떤 무장이 투하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예, 언론에 공개하는 시간이 늦어진 거지 예. 일부러 은폐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다 보니까 이제 미군도 들어가잖아요. 네, 네.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군 전력이 들어간 건 없지만 예. 그래도 이제 연합 훈련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미군, 그다음에 한국군, 한국공군, 그다음에 한국 육군 예. 요런 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였죠. 예. 그러니까 어설프게 떨어졌으니까 이게 사실은 확인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하면 예.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공개하는 데 있어서 사실관계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1시간 반 정도 딜레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요 사고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아주 짧게 핵심만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절차도 말씀 주셨고 군에서 뭐 이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까지는 정리가 됐는데 예. 그러면 좌표 배달 사고일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를 조종사에게 잘못 알려줬다거나 그리고 예. 이 좌표를 배달하는 과정에 사고가 났다라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군에서 사고 나면 예. 이거 일방적으로 위에 지휘부에서 꼬리 자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조종사가 잘못이 없는데 위에서 잘못 배달해놓고 좌표를 잘못 배달해놓고 조종사 실수 탓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의혹까지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요 부분만 좀 짧게 정리한다면요? 이거를 정확히 우리가 이제 공군에서 발표한 거 외에는 나오는 게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밝혀질 부분인데요. 예, 근데 이제 꼬리 자르기가 안 되는 이유는 네, 이제 좌표 데이터가 조종사한테 그 비행대대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임무조종사한테 가고 음, 임무조종사가 좌표를 입력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네, 두 단계를 그러면 거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은폐하려면 뭐 최소한적으로 봤을 때 꼬리 자르기로 가려면 이제 조종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니네가 이 좌표를 줬는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명확하게 뭐 구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데이터가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거에 팩트 체크가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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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공군의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만일 이걸 은폐하거나 이러면 조종사들이 반발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전달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인원들이 이거를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원데이터도 갖고 있고, 네, 예, 이런 것들을 폐기하거나 뭐 조작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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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겠지만 네, 네. 실질적으로 발표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발표했지 않겠어요? 예, 예. 그 조사 내용을 좀 충실히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네. 좀 전해 듣고 공군 출신이시니까 예. 혹여 또 들으시는 분은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공군 예. 나오셨으니까 이제 이 조종사가 이런 실수를 할 수는 없을 텐데라는 생각은 초반에 사건 접하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아니요, 이제 뭐 입력 단계에서 좌표를 결국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오타가 없다고 해도 오타가 보이듯이 예. 요런 것들이 좀 발생할 소지는 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인명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신경을 쓰고 크로스 체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고 아까 예. 얘기한 그런 3단계 절차를 밟는 거죠. 음. 밟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 그러니까요.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희도 뭐 지금 댓글로 많은 반응들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훈련 과정에 폭탄 투하가 잘못되는 일이라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두 번 그건 다시는 거의 사실은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예. 상당히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낮죠. 알겠습니다. 이제 의아한 지점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쭤본 거고 조종사 책임으로만 몰고 갈 수도 없는 일이긴 하나 조사 결과가 더 충실하게 좀 밝혀져야 될 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해 안 되는 그러니까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네. 그 입력한 좌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예.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명확히 네. 이제 밝혀지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뭐든 다 불안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 내란 속에 윤석열이 군을 가득 똥별로 채워놨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서 일단 예. 여러 의심스러운 시각들이 좀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네네. TV조선이 보도한 곽종근 국민의힘의 곽종근 예. 회유설 예. 요거 이제 그 보도가 돼서 좀 보셨을 텐데 예. 요거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해명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충 읽으셨을 텐데요. 뭐 이게 이제 예. 그 양심 선언을 민주당 예. 쪽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기라고 예. 밝혔고 예. 내란죄로 엮는다라는 말과 관련해서도 TV에 나오는 정치권 기사를 보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알게 됐다고 이미 해명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뭐 시점이나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저는 좀 억지가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련의 상황을. 마지막 발악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설령 곽종군 사령관이 민주당에 의해서 회유를 당했다 하더라도 예. 팩트 자체가 달라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 모순되긴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곽종군 사령관 예하 지휘관들 있잖아요. 일공수 여단장, 네. 그 다음에 특전사 대대장, 그 다음에 이제 작전 참모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변하는 게 없잖아요. 음. 그죠? 예. 그러면 사실이 변하는 게 없는데 회유를 했다. 회유를 했다라는 게 이게 너무 모순되지 않아요? 그러면 회유를 했으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곽종군 사령관만 이제 문부 쓰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의결 정족수가 안 찼다. 이거를 곽종군 사령관만 했으면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명령을 수명했던 일공수 여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전 참모라든지 일관되게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복명까지 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국힘의 억지고 마지막 발악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꼬리 흔들기를 해서 본질을 조금이라도 가려보려는 그 얄팍한 수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권영세가 발표한 것 중에 좀 다른 게 네네. 날짜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박범계 부승찬 얘기를 하길래 예. 저희는 사실은 12월 10일 날 곽종군 사령관을 처음 대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6일 날, 5일 날 얘기하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아닌 거 거짓을 갖고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즉각적으로 이제 고소 조치를 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허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부승찬 의원께서도 박범계 의원 입장과 동일하게 법적 조치를 그렇죠. 하신다. 아니 왜냐하면 박범계 의원하고 저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12월 10일 날이었고. 예.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명백히 5일 날 전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회유를 하고
이런 거는 명백한 허위잖아요. 네. 그거는 뭐 명확히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각종군 사령관을 10일 날, 12월, 지난해 12월 10일 날 오전 현안 질의하고 오후 2시인가 이제 2시 반쯤에 처음 대면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음. 이제 고소를 해서 예. 법적 처벌을 물어야죠. 네, 박범계 의원과 입장이 같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네. 조금 많이 부족해가지고 한 예. 1, 2분 정도만 더 쓸 건데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매불쇼 나오신 거는 혹시 의원님 얘기는 들으셨어요? 워낙에 좀 화제가 되긴 해서. 예. 예, 근데 이제 그 과거에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의혹만으로 남았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본인 입으로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게 더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잘 이해가 안 됐던 대목은 그때 당시 상황이 이재명 대표 개인이 느낄 수 있는 엄청난 심적 부담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제 예. 김준영 의원도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 여러 이제 그 최초 공개 사안들도 많이 밝혀주셨거든요. 예. 실제 지금 민주당 내에 이 사안과 관련된 분위기가 비명계 의원들 쪽에서 많이 부글부글해하는 분위기입니까? 우리 부승찬 의원님 입장은 어떠세요? 아니요, 뭐 부글부글한 건 아니고요. 우리 대표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네, 검찰이 됐든 어디가 됐든 분명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심증을 갖고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민주당은 지금 원팀입니다. 민주당은 원팀이고요. 물론 막 비판받는 의원들이 소수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이제 정권 교체라는 소명을 가지고 음. 일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내부에서 갈등이 있거나 뭐 이러지는 현재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그런데 그때 과거 당시를 회상하면서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예, 정말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만 여쭤보면 예, 당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당을 수단화하여 자신의 정치적 사익을 누리기 위해 예, 일부 의견이 다른 비명계 예.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이런 일을 기획할 수 있는 겁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정치의 가능합니까? 영역이, 정치의 영역이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정당 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 하다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기득권들은 거의 타파가 됐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네. 기득권 내에서 충분히, 뭐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님이 네. 그냥 내가 본인이 억울하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실 분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예. 대표님 입장에서 봤을 땐 확인은 어느 정도 거듭하시고 말씀하셨을 거다. 어떤 메시지는 받았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닌가. 예. 예. 부승찬 그렇게, 의원님. 예. 예. 지금 현재 당은 하나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뭐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불편할 수도 예. 있는데 아니 고민정 의원이 예.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아니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일부 네. 짰다는 발언이 예. 공든탑을 무너뜨린 악수라는 거예요. 악수 중에 악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 글쎄요. 이제 당원들이 굉장히 좀 오늘도 불편해 하시던데 민주당원 여러분들이 네. 부승찬 의원은 요 인터뷰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그래서 뭐 좀 부적절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우리는 계엄을 겪었고요. 음. 그다음에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 사실은 이게 이 단결력을 저해하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인으로서 이게 발언할 때는 이런 부분들, 특히나 적이 아닌, 뭐 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상대가 아닌 내부 저는 뭐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합니다만은 네. 내부와 관련된 얘기할 때는 네. 특히나 이제 발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국회에서 이제 자주 오며 가면 또 보실 테니까 예. 예, 진솔한 얘기 또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아, 저 본회의장 제 앞자리라. 아, 이 앞자리죠? 그러면 더 물리적으로 가까운 자리니까 예, 왜 그런 발언하셨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게. 예, 예. 그거 한번 물어보고 좀 따끔하게 교육 좀 시켜야겠어요. 아니 뭐 교육까지. 알겠습니다. 자, 부승찬 의원님 오늘 저희가 한 15분 부탁드렸는데 5분을 더 썼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유, 정치 제가 라이브는 영광입니다. 정치 라이브는 부승찬 의원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우리 제작진이 꼭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과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늦은 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을 전화로 연결을 해가지고요. 포천에 있었던 이 사고 소식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 현안들까지 좀 관련해서 다뤄봤습니다.